네, 이번 시간 기출 실기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시험 문제 오시면 회계 1급하고 달리 전산세무 2급은 일반 전표 문제가 맨 처음에 출제되죠.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건 회계 1급에서 했다고 보고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반 전표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자, 1번 3월 3일자 사무실 이전하면서 임차 보증금 1,500만 원 중 2월 3일 날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통장에서 지급했다. 자, 요 말이 제일 쉽죠? 줬다. 대변의 보통 예금. 얼마를 줬다고요? 1,000만 원을. 자, 차변에 이 돈 준 이유요. 돈 왜 줬습니까? 여기 있네요. 임차 보증금이라고. 자, 근데 임차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1,500이죠. 1,500을 줘야 되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줬죠. 왜? 미리 준 돈이 있죠? 계약금. 계약금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계약금 보면 무슨 이름 떠올라요? 계약금을 우리가 준 겁니까? 받은 겁니까? 지급한 계약금. 그럼 어떤 이름 떠오르셔야 됩니까? 선급금 또는요, 건설, 중인, 자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쓰면 됩니까? 선급금 쓰면 되겠죠.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선급금 500 이러면 대차가 다 맞으시겠죠. 자, 이걸 전표에 입력하셔야겠죠. 자, 돌아가셔서 일반 전표 가서 3월 3일자 대변의 보통 예금 얼마요? 1,000만 원. 차변의 임차 보증금 얼마? 1,500. 그 다음 대변의 선급금 500. 이러면 대차가 다 맞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은 나는 이거 그렇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저는 뭐 대변, 차변, 대변 이렇게 뭐 헷갈리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방식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설명상 편의상 제 설명 편의상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꾸민 것 뿐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항상 뭐 조심해라. 일반 전표 문제 할 때 거래처 여기 특히나 많이 빼먹어서 감점 당하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꼭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임차 보증금에도 거래처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동구. 그 다음 어디도요? 선급금에도 들어가야 되고. 보통 예금은 안 들어가도 시험에서 안 들어가도 채점 상관없는데 만약에 집어 넣겠다고 하면 절대로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은 일반 회사가 거래처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의 거래처 코드를 집어넣으면 은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통장은 은행하고 거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동국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이거 틀린 겁니다. 통장은 회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거래처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출장 직원 중인 영업부 직원들이 카페뉴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카드 전표로 결제했다. 간이 과세자고 여비 교통비로 처리할 것. 자, 분개. 자, 우리가 뭐 사 먹었으니까 돈을 줘야겠죠. 근데 돈을 뭐로 긁었습니까? 카드로 긁었죠. 여러분 카드로 긁은 건 다 외상입니다. 돈 나중에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떠올라야죠. 뭐 이건 우리가 돈을 받는 겁니까? 줘야 되는 겁니까? 주는 거니까 둘 중 하나겠네요. 뭐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뭐라고 씁니까? 미지급금. 외상 매입금이 아니죠. 원재료나 상품 사온 게 아니니까 얼마요? 6,000원이래요. 그 다음 차변에 이거 왜 쓴 겁니까? 뭐 사 먹었죠. 그러니까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했죠, 여러분. 여비교통비라고 하라고. 왜? 출장 가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왜 이 말을 굳이 달았냐면 여비교통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왜? 그렇다고 틀렸다고 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 뒤에 말이 없으면 답이 두 개가 다 돼요. 복리후생비도 가능하고 여비교통비라고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가 답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그냥 여기를 여비교통비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 얼마요? 6,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 요 문제 여러분 누가 이의 제기를 한 것 같은데 뭐냐면 여기를 혹시 이거 쓰는 건 안 되냐고 뭐 미지급 비용으로 쓰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한 거죠. 예, 근데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지급금이죠. 왜 미지급 비용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여러분 이게 실무라면 회사에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 자리에 미지급 비용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미지급금으로 쓰거나 여러분 회사들 보면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 막 짬뽕으로 막 혼합해서 막 뒤죽박죽으로 씁니다. 근데 크게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의 큰 차이는요. 예, 굳이 시험적으로는 크게 중요한데 이게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시간 개념이 빠지면 미지급 금이라고 하는 거고 시간 개념이 제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제가요 지금 이 사람처럼요 커피를 사 먹었죠 외상으로 사 먹었죠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았죠 그런데 그럼 만약에 예, 내가 오늘 커피를 사 먹고 아줌마 저희 준호 아저씨 사장님 내일 커피값 드릴게요 근데 막상 내일이 돼서 돈을 안 줬어요 6,000원을 그러면 그 다음날 모레 주면 되겠죠 모레 얼마 주면 됩니까? 내일 6,000원 안 줬다고 해서 모레도 그냥 6,000원 주면 되는 거죠 그게 시간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라면 이게 이자라면요 내가 줘야 될 돈이 이자라면 즉 내일 내가 이자 얼마 주면 돼요? 6,000원 주면 되는데 내일 내가 이자를 돈이 없어 못 줬어요 그럼 언제 주면 됩니까? 역시 모레 주면 되겠죠 자 모레 얼마 주면 될까요? 6,000원?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6,100원 줘야 될 겁니다 왜? 이자는 가만히 있으면 시간 지나면 이자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자는 시간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게 미지급 비용을 쓰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건 미지급 비용이 아니라 미지급 금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이 조금 좀 복잡하시면 여러분 시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뭐 평소란 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럴 때는 그냥 미지급금 쓰시고요. 언제만? 결산 때 12월 31일 날 미지급 비용이란 걸 쓴다고 그냥 시험적으로는 좀 이렇게 구별하시는 게 좀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은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지급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셔서 프로그램 2번은 7월 8일이죠 7월 8일 자 차변이 뭐다? 여비 교통비 번호 몇 번 써야 됩니까? 영업부 직원들 8 얼마 썼다고요? 6,000원 대변에 뭐다? 미지급금 6,000원 자 미지급금의 거래처 꼭 걸어야죠 누구? 삼성카드 네, 카드사에 돈 갚아야 되니까 맞죠? 여비교통비에는 어디서 씁니까? 여비교통은 카페뉴라고 거래처 있을까요? 카페뉴 영어로 써볼까요? 카페뉴가 없죠. 지금 찾아도 예, 그러니까 걸 수 없죠. 없는 건 만들면 안 되니까. 예. 그 다음 3번 7월 25일자 자 통장에서 돈 줬다는 얘기 예, 쉬운 얘기 벌써 써있네요.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 얼마? 168만 9천원이 자 차변은요 돈 줬는데 돈 왜 줬습니까? 네, 부가세를 냈다는 거죠. 납부세액을 줬다. 그러면 여기 뭘 168만 9천원을 썼는데 예, 친절하게 알려줬죠. 뭐라고? 미지급 세금 이거라고. 여기를 미지급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미지급 세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친절히 미지급 세금 낸 거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럼 다시 돌아가셔서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7월 25일자에 대변의 보통 예금 168만 9천원 차변은 미지급 세금 168만 9천원 그 다음 4번 이자 수익이 발생해서 원천 징수를 제외한 이 금액이 입금되었다 들어왔다는 얘기 써있죠? 예.
통장으로 차변에 보통 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셨으니까 얼마가요? 35만 원이 다 들어올 수 없죠. 53,900원 빼고 제외하고 29만 6,100원. 계산기 필요 없죠. 이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 돈 받은 이유 뭡니까? 이자 받은 거. 그럼 이자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자 수익. 근데 이자는 얼마? 35만 원. 이러니까 대차가 안 맞죠? 이쪽에 당연히 53,900원이 모자르실 겁니다. 저 53,900원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53,900원. 여기 그런 표현 나오죠. 원천 징수. 자, 시험에 자주 나오죠. 원천 징수라는 표현이 나오시면 여러분 내가 돈을 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그럴 때 내가 돈을 주는 입장이라면 예 수금이고요. 돈을 받는 입장이면 선납 세금입니다. 원천징수란 표현 나올 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입니까? 받는 입장입니까? 받았죠. 받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납 세금인 거죠. 상대방은 뭐예요? 상대방은 돈 주는 입장이니까 예 수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혹시 참고로 여러분은 세무 2급 시험이니까 이것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세금이 왜 53,900원일까요? 이자가 35만 원이 돼. 아셔야죠 이거. 세금 띄는데 원천 징수 세율 몇 프로? 14%죠. 뭐에 대한 거?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이 기본적으로 14%죠. 그래서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35만 원에 14%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49,000원 나오죠. 근데 왜 53,900원이냐? 왜 53,900원이냐? 그럼 여기 지방세가 또 붙어야 되거든요. 지방세 몇 프로? 10%. 그러니까 얼마야? 4,900원이 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더하니까 얼마 됩니까? 53,900원의 세금이 떼진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 여러분 시험에 이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론 시험에.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시는 김에 조금 연상시켜서 다 연결시켜서 한꺼번에 좀 이렇게 나올 때 봐두시면 좀 더 공부하는 게 효율적으로 되실 겁니다. 다시 이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셔서 9월 30일 차변의 보통 예금 29만 6,1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35만 원. 차변이 모자르죠. 이게 뭐다? 선납 세금. 그 다음 5번 12월 20일 날 퇴직연금 얘기 나오네요. 여러분도 머릿속에 쫙 떠오르셔야죠. 자, 돈 줬다. 돈 줬다는 얘기 쉽게 나오죠. 통장에서 얼마? 500. 차변은요. 퇴직연금이 나오면 분명히 나온다. 뭐 확정 급여형인지 확정 급여형 아니면 확정 기여형인지 미리 머릿속에 좀 떠올리시면 확정 급여형일 땐 어떤 이름? 퇴직, 연금, 운용, 자산 이런 계정 과목이 확정 기여형일 땐 퇴직 급여. 지금 무슨 형이에요? 확정 기여형. 그래서 뭐라고 해요? 퇴직 급여 쓰면 되겠죠. 500. 자, 돌아가셔서 12월 20일 날 일반 전표 12월 달이죠. 20일 대변의 보통 예금 얼마요? 500. 차변은 퇴직 급여. 근데 번호 몇 번 써야 됩니까? 생산부서 직원들에 대한 500번대 퇴직급여. 500. 그럼 대차 다 맞으셨죠? 그러면 일반 전표 문력은 끝났네요. 그럼 나오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파트 어디 합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서 우리 메뉴 중에 두 번째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몇 월 달이요? 7월. 역시 날짜는 입력하지 마시고 날짜는 안에서. 자 문제 보시면 자 뭐부터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나요? 증빙. 왜? 우리는 이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유형을 선택할 때 빨리 하시는 방법 먼저 증빙부터 찾아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증빙이 뭡니까 여러분?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요 네 가지 중에 누가 있나 빨리 캐치하셔야죠. 누구? 세금계산서 말 나오죠. 그 다음에 발급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오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어떻게? 얘부터 떠올리셔야 됩니다. 54번 불공. 이게 만약에 뭐요? 아니라면 51번 그때는 과세가 되는 거다. 여러분은 자꾸 얘를 보시면 51번 과세를 먼저 떠올리세요. 그게 아니라 54번 불공이 아니면 51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야죠. 사유. 54번 불공의 사유 뭐요? 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비랑 관련되거나 세 번째 승용차 1000cc 초과 승용차에 관련되거나 네 번째 면세사업관에 관련되거나 다섯 번째 토지 관련이면 불공이죠. 불공제 사유 반드시 알아야 이게 구별되죠. 54번을 쓸지 51번을 쓸지. 불공제 사유를 모르는데 저게 구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유. 그럼 지금은 불공제 사유인가요? 불공제 사유에 맞는 게 없죠. 그래서 몇 번이 됩니까? 51번 과세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51번 과세. 자, 내역은요. 보통 금액 앞을 보세요. 15만 원 앞에 뭐라고 써있나요? 수선비. 수량 단가는 얘기 없으면 패스. 공급가액은 15만 원. 별도로 15,000원 부가세 생길 거고 거래처 플러스 키. 상대방은요. 수리왕. 전자란 말이 있죠요. 그 다음 돈 얘기. 돈 얘기 세 번째 줄에 통장에서 줬다란 말 나오죠. 그러면 1번 현금도 아니고 2번 외상도 아니니까 3번 혼합. 자, 계정 과목 여기 밑에 나오는데 반드시 확인. 원재료 아니죠, 여러분? 원재료 산 거 아니죠. 뭐 했다? 수리하고 수선비. 친절하게 수선비라고 알려줬네요. 수선비. 번호는 8. 왜요? 영업부에서 800번대 제조랑 관련 없으니까. 그 다음 대변에 통장에서 줬다. 대변에 보통 예금 16만 5천 원. 그 다음 2번 8월 20일 월이 바뀌었죠? 8월 20일. 자, 얘도요. 빨리 증빙부터 찾아라. 증빙 뭐가 보이죠? 현금 영수증을. 그 다음에요. 발급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매출했다는 소리죠. 발급했으면. 그러면 매출 유형에서 골라야 되죠. 그럼 뭐 현금 영수증 나오니까 얘죠. 22번 아니면 23번이겠네요. 24번은 절대 시험에 안 나오니까 22번, 23번. 그럼 22번인가요? 23번인가요? 힌트 여기죠. 돈 얘기 보시면 뒤에 이런 말 나오죠. 부가세 포함. 여러분 얘가 암시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 110만 원 속에 부가세가 있다는 거죠. 부가세가 있다는 건 얘가 뭐라는 소리입니까? 과세라는 소리죠. 그래서 현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22번 현과 뭘 팔아요? 제품을. 수량 단가 없고 그 다음에 부가세 포함해서 110. 여러분 여기 입력하실 때 얘네들 여기 유형이 세 가지. 지금처럼 현, 과, 또 카과, 건별 이런 애들은 여기 이 세 가지는 여기 금액을 입력할 때 어떤 금액을 입력해라? 공급 대가를. 공급 대가가 뭡니까? 부가세까지 무한 금액 합친 포함된 전체 금액을 입력하시라는 거. 그러면 컴퓨터가요 금액을 이렇게 분리해 줍니다. 알아서. 이건 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저렇게 된 이유는 이건 실무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네들은 실무적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게 편해요. 예, 이건 실무하시다 보면 실무는 숫자들이 이쁜 숫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 뿐입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어쨌건 어떻게 하든 저렇게 만들어내면 돼요. 뭐 나는 여기 했는데 숫자가 이상하다. 이 앞에는 무조건 얼마 돼야 됩니까? 100. 뒤쪽은요. 10.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합쳐야 110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숫자 구성을 이렇게 여러분 손으로 고치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누구요? 김성우. 그 다음 돈은요.
현금으로 수치, 현금 거래했죠? 1번 현금. 자, 그리고 반드시 이름 확인하셔야 돼요.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한 이름이 맞죠. 무조건 컴퓨터가 붕괴해 준다고 여러분 도와주는 거지 컴퓨터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제품 매출이 맞네요. 그럼 지나가시고 3번 9월 12일자 3번은 뭡니까? 수출. 그러면 여러분은 수출이니까 유형은 나오죠? 16번 수출로 해야 됐다. 그 다음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이거죠. 환율을 적용하는 거. 자, 원칙. 언제 환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선적일의 기준환율. 근데 예외가 있죠? 어떨 때? 선적 전에 뭐 했으면? 환가 했으면. 환가란 건 환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꿨다면 배다 짐 싣기 전에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그때는 무슨 환율 쓴다? 환가 환율, 환전한 환율을 그대로 돈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때 환율이죠. 그걸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지금 그럼 여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러분? 자, 좀 쉽게 써 있죠 여러분? 왜? 이 말이 없죠. 선적 전에 환가했다, 환전했다 그런 말 나오지 않죠. 그러면 이거죠 그냥. 그러면 우린 무슨 날짜 찾아야 돼요? 선적일. 선적일 언제다? 9월 10일. 그래서 우린 이날의 환율만 필요한 거죠. 9월 10일에 1150원의 환율. 그럼 다시 돌아가셔서 9월달 12일 16번 수출. 자, 뭘 팔아요? 제품. 자, 얼마에 팔아요? 10만 불. 근데 여기다 10만 달러라고 쓸 수 없고 원화로. 그래서 환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10만 불 곱하기 얼마? 선적일의 기준환율 1150원. 그럼 둘이 곱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1억 1,500. 그 다음 거래처 OTP. 그 다음 여기 빼먹으시면 또 감점 눌러서 왜 영세율인지. 몇 번이요? 1번이죠. 직접 수출했다.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여러분은 세무 2급이니까 그래도 나올 만한 게요. 제 생각엔 1번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아마 1번과 3번이 제일 많이 출제될 겁니다. 1번과 3번이 제일 많이 출제될 거고요. 또 나올 만한 게 있겠죠, 여러분. 제 생각엔 6번도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0번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로는 1번과 3번이 주로 출제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몇 번 선택하셔야 됩니까? 1번 직접 수출한 거니까. 그 다음에 신고 번호는 고려하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고요. 안 좋아서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돈 어떻게 한대요? 9월 30일에 받기로 여러분 9월 30일건 뭐 1년 후건 어쨌건 못 받았다는 소리죠. 외상. 2번 외상 못 받았다는 거죠 결론이.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 확인.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한 이름이 맞고 제품 매출한 이름이 맞으니까 외상 매출이라는 이름도 맞는 거죠. 그러면 밑에는 손댈 게 하나도 없네요. 붕괴가. 엔터 치고 지나가시고. 그 다음 문제 4번 9월 18일. 예, 보시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중 원가를 매출처인 거래처 동행의 명절 선물로 제공하였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간주 공급. 그 중에서도 뭐에 해당됩니까? 간주 공급 중에서도 사업상 증여. 간주 공급 중에서도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사업상 증여가 뭡니까? 쉬운 말로 거래처에 거래처에 뭐요? 무상으로 준 거죠. 제공. 쉬운 말로 더 쉽게 하면 접대비인 거죠. 접대한 거잖아요. 물건으로. 그럼 부가세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유형은요. 여기 보시면
증빙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죠. 생계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뭐로 합니까? 14번 건별. 자, 9월 18일자 14번 건별. 증빙이 없다. 그 다음에 뭘 줬다고요? 선물. 뭐 이렇게 쓸까요? 명절 선물.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명절 선물로 써도 되고 원재료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원재료라고 써도 되고 명절 선물로 되고 수량 단가는 없으니까 지나가고. 그 다음 여러분 부가세는 무슨 기준? 시가 기준. 여러분 시가가 얼마일까요? 시가가 판매가죠. 판매가라고 써 있는 거죠. 지금은 시세로 330인데 부가세 포함. 그러니까 앞쪽은 얼마? 300. 뒤쪽은 30. 포함해서 330이니까 시가로. 거래처는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생략하셔도 상관없고 굳이 하셔도 상관없고. 이건 어디요? 동행. 동행의 선물로 줬죠. 근데 거래처 굳이 안 하셔도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분계 유형. 무조건 혼합이죠. 왜 혼합이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돈 받는 거 아니죠. 거래처에 접대 돈 안 받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될 수가 없고 외상도 될 수가 없죠. 외상이란 건 언젠간 돈 받겠다는 건데 거래처한테 돈 안 받고 주는 거니까 무조건 혼합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분계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대변의 제품 매출이래요. 이 이름 안 되죠. 왜? 여러분 매출이란 건 우리가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줬기 때문에 매출이 아니죠. 그래서 뭘 준 거예요? 이걸 준 거죠. 원재료를. 손댈 게 많습니다. 그 다음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대변의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 이런 이름들을 사용하면 반드시 어디? 적요번호 몇 번? 8번 타계정. 이거 반드시 걸어야 된다는 거. 대변의 차변은 아니에요. 대변의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이란 이름을 쓰면 적요번호 8번 꼭 거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여기 금액. 자, 여러분 부가세는 시가 기준이지만 그래서 여기 시가의 10% 내는 거지만 원재료 물건을 줬기 때문에 원재료 물건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질 땐 무슨 금액? 원가 금액. 사라질 땐 원가 기준이다. 그래서 200이 됩니다. 원가 200만 원짜리잖아요. 그 다음 대차가 안 맞죠. 차변이 없네요. 이렇게 거래처에 주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접대비. 몇 번? 513. 왜요? 왜 513을 줘야 됩니까? 아니죠. 죄송합니다. 513이 아니죠. 813. 왜 813 접대비가 돼야 됩니까? 여기 선물 줄 때 누구한테요? 매출 거래처한테 줬다는 표현 나오죠. 매출 거래처. 그래서 813번 접대비. 여러분 접대비는 코드 번호가 두 개 있죠. 513번, 813번. 매출 거래처에 접대하면 번호 813. 매입 거래처에 접대하면 513번. 그래서 지금 매출 거래니까 813번의 접대비를 쓰셔야 됩니다. 얘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연습 안 하면 요 밑에 붕괴된 거 보시면 손대는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풀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5번 9월 30일자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유형은요? 이거겠죠? 9월 30일자 가시면 유형은 받은 거니까 증빙을 매입이고 현금 영수니까 요 둘 중에 하나겠죠. 61번 아니면 62번. 근데 몇 번입니까? 61번. 왜요? 여기 부가세가 있죠. 과세라고 써 있네요. 부가세가 있다고 써 있죠. 그러면 과세죠. 부가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61번 현과가 되겠죠. 뭐 샀나요? 그 영수증 안에 써 있네요. 문구류. 그 다음 뭐 수량 단가 없으면 지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는요. 공급가는 20, 부가세 2만원. 거래처 누구한테 샀습니까? 미나 문구. 현금 영수증 안에 상호 써있죠. 가맹점 여기 미나 문구. 그 다음 돈 얘기. 돈 어떻게 했다? 현금으로 매입. 1번 현금. 자, 계정 과목. 문구류 샀는데 원재료라고 돼 있잖아요.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로 하래요?
친절하게 알려줬죠. 소모품 B로 하라고. 문제지 두 번째 줄에 소모품 B. 몇 번? 영업부에서 쓴대요. 830 소모품 B. 여러분 여기가요. 소모품 B가 아니라 얘도 될 것 같습니다. 뭐요? 사무용품비도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아예 이 사람이 좀 그래. 여러분 여기 보면 사무용품비가 여기 800번대 번호가 없지 않나요? 사무용품비가 800번대 번호가 그죠? 왜 없냐? 이게 여기가 사무용품비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예 없애버려 놓은 것 같아요. 왜? 혹시나 여러분이 사무용품비 써놓을까봐. 그럼 또 사무용품비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소모품비가 아니라. 그러면 또 복수 정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려고 친절하게 아예 사무용품비 쓰지도 못하게끔 800번대 없애버렸고 소모품비로 하라고 문제지에 친절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도 다 하셨네요. 그럼 나오고 자 그래서 3번부터는 좀 시간이 흘러서 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부가세 신고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